좋아요, 구독. 테슬라의 실적에 좀 시선이 많이 쏠렸던 상황이었죠. 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마진율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있어요. 마진율이 안 좋은 거는 결국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이제 그 리튬의 원자 같은 이런 배터리 관련된 자재들이 일단 올라갔고, 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가격 인하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들어간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그 테슬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변명은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해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번 해서 그 금액 일단 가격을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가격 인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트위터 사는데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이번에도 트위터가 문제였군요. 네. 아무래도 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기행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108달러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너 리스크는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시장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됐다라는 평가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중요한 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캐피탈론이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일단 웨드부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웨드부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2022년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격 인하한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이게 그렇게 큰 어떤 가격에 이익의 손실이 왔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테슬라 가격 인하 효과를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가격들이 상당히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 지금 많이 내려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모델 3는 모르겠지만은 모델 X라든가 이제 Y 같은 이런 상당히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텔 프로세서에서 지금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이용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만들었던 테슬라와 지금 나오는 테슬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드웨어상으로도. 네. 그리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이전 같은 경우는 퀄컴 칩을 엔비디아 칩을 썼으니까 거기서 옮겨가는 거는 2,500불 정도 주면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조금 다른 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용도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 이익률이 경쟁사를 상당히 압도합니다. 그래서 일반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거의 약 4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의 그 가격 인하를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단 이게 그래서 할인이 지금 판매 증가로 해서 어느 정도 캐피탈론이 지금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공장이에요, 공장. 너무 주문을 많이 받으니까 공장이 제때 인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원자재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추가 손실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대략 한 2023년 1분기, 그러니까는 4월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좀 봐야지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 판매 이익률에서 뭐 4배를 남긴다라고 한다고 하니 애초에 좀 가격이 높게 책정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뭐 국내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들어가서 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은 선방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최근에 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증권 전문가들은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미국 주식은 창구 분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3개월에 즉 분기마다 나오는 공시 말고는 이 전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형 그 IB들이나 그다음 헤지 펀드들이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우리는 뉴스만 보고선 이때 누가 얼마 정도 샀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그 1월 들어오면서 1월 효과를 받았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서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 잡았죠. 3,000장을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000장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는 세 번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내려갔죠. 하락 3파동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고점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내려갔죠. 한 번, 그다음 두 번, 그다음에 세 번을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터진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트위터가 터진 거죠. 이 자리에서 잡고서 올라가려고 그러다 다시 여기서 이제 트위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빠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한번 빠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데나이브 같은 그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바닥을 잡고 이제는 매수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1월 효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 모습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이 캐슬리 우드도 지금 현재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계속해가지고 RK가 이 테슬라에다가 지난 5년 동안 해가지고 계속 그 투입을 하고 역대급으로 해서 이번에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캐슬리 우드도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전히 손실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점에서도 거래를 했었다가 여기에서 지금 팔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일단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PER에 대해서 거품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지금 당좌 비율이 좋지 않다. 즉 가지고 있는 현금 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걸 잠깐 보실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재무 차트 다시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 요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고 있는데 EPS에서도 역시 이제 간신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맞춰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퍼가 이제 여기서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쭉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이 퍼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그동안 개인들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퍼가 빠지는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미 이때는 과열이 됐다는 얘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서는 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제 3분기로 봤을 때는 퍼가 그래도 95.76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 중요한 거 여기서 총 자산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 당좌 비율이 지금 낮으니까 요거는 지금 그 트위터의 영향을 받아도 이 정도였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겨 먹었는가, 즉 이익률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네.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차트적 분석상으로는 테슬라 이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향후 테슬라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시원하게 해줄까요? 반등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이 고금리 시대에 비용을 지금 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악재라고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트위터에 대해서 지금 머스크가 행보를 좀 정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반등이 다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쟁력은 여전히 우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강점이지만 여전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경쟁사들도 추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봐야 되는 게 2008년도에 띄웠던 로드스터가 있거든요. 그 로드스터 2를 지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로드스터 2가 나올 것인지,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배터리 부분에서 얼마나 혁신할지, 그다음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이 업데이트 속도를 기계가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성과 안정성, 스테이빌라이제이션하고 시큐리티를 얼마나 이제 이렇게 해내는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모멘텀이 이제는 신제품이 아니라 애플과 같은 어떤 하나의 전기차 생태계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즉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기가팩토리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전기차의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테슬라가 옮겨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